안녕하세요. 강수의 주인입니다.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여행하느라 한 달 가까이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네요. 그 사이에 모두 안녕하셨죠? 그동안 애플의 WWDC, 챗GPT의 새로운 기능의 추가, 바디 업데이트 등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행 중에 각 지역의 맛집을 찾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AI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많은 링크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카피라이터와 마케팅 전문가들이 챗 GPT에 의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건지 고민해 봤지만 아직 이런 AI들이 업무에서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움이로는 좋지만 아직 직원을 대체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Bing, Bard, 클라우드 등의 AI 서비스의 사용 시험, 이슈, 장단점, 그리고 각 업무에 가장 적합한 AI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각 서비스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현재 회사의 업무, 취미, 일상생활, 개인 업무 등에서 어떻게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좋은 도우미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될지, 어떤 LLM이 업무에 적당할지, 또 미래의 사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해안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애플의 WWDC 23에서 새로운 컴퓨터들이 발표되었고 모든 OS의 업데이트 버전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6월 5일에 발표된 iOS 17, watchOS 10, macOS Sonoma 등 새로운 OS로 업데이트를 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상을 아직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WWDC가 열리며 진행되는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션과 랩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제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란 챗GPT와 같은 대화형 언어 모델, 즉 LLM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인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WWDC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애플 제품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다면 반드시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발표된 비전 프로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과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AI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공간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아바타와 멀티모달 입력, 3D 인공지능 도우미 등을 LLM을 비전 프로를 이용해 사용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기다리다가 내년 초에 출시되는 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접은 지 30년이 가깝게 지났는데 인공지능과 비전 프로가 저에게 다시 한번 관련 개발에 유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도구나 랭귀지들이 천지 차이로 발전을 했더군요. 덕분에 예전에 고생하던 프로그래밍보다 몇십 배 편해지고 쉬워져서 배우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비전 프로와 관련한 다양한 개발자 세션에 참여하며 배우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비전 프로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오픈소스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LLM들도 있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는 LLM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챗GPT,
Bing Chat, 구글의 Bard, 그리고 엔트로픽의 Cloud, 이 네 가지 LLM을 상위 넷으로 선택했습니다. 시험을 위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이효리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드의 대답을 살펴보죠. 이효리 씨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물으니 대부분의 정보는 맞았지만 갑자기 그녀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답변을 보니 2015년에 태어난 딸이 있다고도 합니다. 당황스러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가수 이승기와 결혼하여 2아이를 낳았다고 답합니다. 따라서 피드백을 통해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정정하고 다음 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2 대답은 정확한 것 같아서 자녀가 있는지 물었더니 김서우라는 딸이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물어보니 2017년 9월에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니 자녀가 없다고 답합니다. 이번에는 챗GPT, 정확히 말하면 무료 버전인 GPT-3에게 이효리를 물어봤는데 더 이상한 답변을 줍니다. 이효리는 충청도가 아닌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핑클이라고 잘못된 답변을 줍니다. 더 황당한 것은 CJ E&M 대표 이상윤과 2013년 결혼하여 2014년 12월 이혼을 하고 현재는 독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GPT-4 빙에게 물어보았는데 비교적 정확한 답을 준 다음 이 2 사람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고 있다고 잘못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이번에는 모든 답변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챗GPT-4에게 질문을 했더니 모든 게 비교적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른 LLM들처럼 처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다가 자녀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이효리의 전 남자친구와의 딸 이유리 그리고 이상순과의 아들 이준서가 있다고 답변하여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이효리를 알고 있으며 그의 남편이 이상순이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런 정보를 얻을 경우 그들은 그것을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얻었다면 그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는 걸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많은 hallucination 대답을 한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정확해 보이지만 가끔은 틀린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잘못된 정보임을 알아채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이 효리에 대한 정보는 구글 검색을 통해 위키나 다른 소스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색이 정답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르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해주면 더 믿을만 할 텐데 말이죠. 이와 같이 각 대형 언어 모델, 즉 LLM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며 그들이 정확성과 논리성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각 서비스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나 논문 작성과 같이 중요한 일에 사용될 정보의 경우 작은 오류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반드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료의 정확성은 결과물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검색이 필요하지 않은 추론 문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사과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과 3개를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그럼 몇 개의 사과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영어와 한글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5개가 정답입니다. 챗GPT-3는 영어로든 한글로든 2개가 남았다라는 잘못된 답을 제시했습니다. 빙챗은 챗GPT-4와 동일하다고 치고 영어와 한글 2가지 언어로 질문을 했을 때 모두 정답인 5개라고 답했습니다. 구글 바드 역시 영어와 한글로 질문을 받았을 때 2개가 남았다라는 잘못된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엔트로피 클라우드는 흥미롭게도 영어로는 정답을 제시했지만 한글로는 잘못된 답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이들이 답변을 평가해 본 결과 GPT-4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바드 클라우드가 중간 정도의 성적을 보이며 GPT-3가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 개인 의견이며 어떠한 공식적 평가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이 다르며 언어에 따라서도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언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을 사용해야 할까요? 현재는 GPT-4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환영 현상에 의한 잘못된 정보를 가장 적게 제공하기 때문에 GPT-4 사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월 $20의 사용료가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3시간 동안 25번만 사용 가능한 제한 또한 아주 불편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사용자들에게는 빙챗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빙챗은 GPT-4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빙챗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AI의 챗GPT-4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답변과 일정한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 플러스 사용자들에게 2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빙챗이 챗GPT에 합류하여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빙을 통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전에 소개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링크 입력, PDF 입력, 아주 걸출한 수학 계산과 그래프 그리기, 멀티모달 입력 등의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챗GPT가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빠르게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몇 가지 플러그인은 정말 인상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도 GPT 3.5 터보에서 4K 토큰에서 16K 컨텍스트 버전이 제공되고 Chat Completion API에서 펑션 콜 기능이 제공되어 개발자들이 정말 다양하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GPT-4를 제외한 다른 LLM은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작업 방식, 정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는 10만 개의 입력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책 한 권 크기 정도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분석하게 되면 거의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는 대용량 파일로 자료 분석, 법률, 회계, 과학, 논문 등에 대한 강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현재 엔트로픽이 개발 중인 차세대 LLM의 능력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능은 포.com에서 7일간 트라이얼로 시험해 볼 수 있으니
대용량 영문 자료 분석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드는 전반적인 성적은 아직 불만족스럽지만 영문 글쓰기 능력과 코딩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에서 사용되는 VR 비디오에 대해 질문했을 때 빙 챗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드는 짧은 시간 내에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바드보다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글이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와 유사한 Vertex AI를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신하고 있는 Pathway 툴을 활용하여 AI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인공지능 파인 튜닝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보다는 다소 늦게 출시되었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하려는 분들과 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시려는 분들께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100%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영어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한글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GPT-4는 현재 가장 뛰어난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넷째, 인공지능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업무와 질문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LLM을 선택해 사용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즐거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성, 서비스의 특성, 이용 가능한 예산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인공지능은 글쓰기, 코딩 등의 일부 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나 아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의 LLM은 직원들을 도와줄 도구의 역할이지 직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 내에 일자리가 사라질 걱정은 아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미래의 기술 향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빠르게 발전하는 LLM을 이용하여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회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튜닝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중요한 정보의 유출 등의 보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새롭게 창조된 공간 컴퓨팅의 개념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IT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애플을 따라가며 유사한 제품을 출시할 것이며 이러한 공간 컴퓨팅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결합되어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여행,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컴퓨터와 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즉, 공간 컴퓨팅을 통해 우리의 세상은 더욱 확장되고 보다 직관적이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혁신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분의 회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했는데요.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각 항목에 대해 약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더군요. 특히 챗GPT가 AGI라는 설명을 문서로 작성하고 강연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닮아가는 건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강연하는 분들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처럼 헐루시네이션 식의 강의를 하는 몇몇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연을 하면서 수백만 원의 강연료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 인공지능보다 수익 면에선 나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놀았다가 다시 영상 제작을 시작하려니 꾀돈하고 게을러지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열정만 앞서 많이 힘들군요.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제 설명이 너무 장황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수준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전문가들이 이해하도록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여 내용이 장황하고 길어질 수 있으니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열심히 만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행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